민주당이 연내 처리하겠다는 이른바 이 사법개혁과 관련해서 국민의힘이 오늘 그건 개혁이 아니라 사법 침탈이야 라는 긴급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민주당 의원들의 앞에서도 소신 발언을 이어갔던 학자와 법조인들이 대거 참석했는데요. 먼저 차진아 고려대 교수입니다. 지기현 판사가 영수증까지도 다 제출한 걸로 알고 있는데 계속해서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보면 1971년에 박정희 정권 당시에 국가배상법 2조 1항 단서에 대해서 대법원이 위헌 판결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박정희 대통령, 당시 대통령이 너무나 화가 나서 법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보복 행위를 했습니다. 불필요한 말은 그렇게 해서 그때 바랍니다. 그때 당시에 판사들이 300명 중에 판사 중에서 100명 정도가 집단 사표를 내서 이것을 사법파동이라고 합니다. 이 박정희 대통령이 했던 행위하고 비슷한 것이 아닌가 저는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의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의도가 무엇인가를 의심하게끔 합니다. 10월 13일과 10월 15일에 대법원에 대한 국감에서 민주당 등이 보여준 행태는 우리나라 사법부의 독립이 무너지고 상권 분립이 무너진 날이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에 대한 보복성이 아니냐 하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저렇게 쌩하게 퇴장하는 모습으로 화제가 됐던 차진아 교수가 오늘 토론회에 참석을 한 모양이에요. 연정 의원님, 네. 국민의힘은 정청래 대표가 5대 사법개혁안이다 이렇게 하지만 사법해체안이다 이렇게 지금 반발하면서 오늘 토론회까지 한 모양이에요. 역대 어느 정부도 87년 이후에 이렇게 헌법 개정을 하지 않고 급격하게 사회 시스템을 바꾸는 거는 저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자, 검찰을 폐지했습니다. 자, 거기에 따라서 또 이 사법부도 대법관을 지금 14명에서 26명으로 증원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거기에 더해서 헌법재판소에서 재판 소원을 할 수 있도록 사실상 사심제를 할 수 있도록 즉 지금은 이 최고법원이 대법원이라고 지금 우리 헌법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헌법 개정 없이 헌법재판소가 마치 최고법원인 것처럼 그렇게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자, 직전에 헌법재판소장 대행을 하다가 물러났던 문영배 전 소장이 한겨레 신문과 인터뷰에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법관 증언만을 강조하는 것은 환자 진단 전에 수술부터 하는 격이다라는 이야기를 한 바 있어요. 환자 진단도 전에 수술부터 하는 격이다. 그렇죠. 대법관의 증언은 기본적으로 하급심의 강화, 이 문제와 동시에 논의가 돼야 되는데 그리고 본인도 이야기했듯이 지금 시스템에서 재판소를 한다는 거는 이거는 말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지금 오로지 민주당이 하고자 하는 것은 하급식 강화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대법관을 증원시키겠다. 그다음에 헌법재판소가 또 이 사실상 재판소를 하겠다. 그 이유는 뭐냐면 민주당이 그동안 주장해왔던 것과 전혀 달라요. 민주당은 그동안 뭐라고 하냐면 재판 속도 빨리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빨리 하겠다는데 빨리 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니라 사심제로 하면 더 늘어나 버리잖아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그 이야기를 했죠. 자, 1심에서 무죄가 났는데 항소를 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겠다. 자, 근데 지금 뭐냐면 사심제까지 하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김어준 씨는 그런 이야기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저는 해야겠습니다.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 사건 자체를 선거법 사건 지금 유죄가 거의 됐지 않습니까? 그거를 지금 하지 못하도록 만약에 대법원에서 안 되면 헌법재판소에까지 가서 그걸 무죄를 하겠다는 그 취지 이외에는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자, 대통령의 지금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겠다고 지금 국가의 중요한 시스템인 이거를 지금 일방적으로 흔들겠다? 더군다나 문영배 소장처럼 예전에 이 자유민주당 시절에도 이런 거 논의할 때 야당하고 이 대법원의 의견을 다 들었다. 예. 근데 왜 지금 하는 거는 자기들만 가지고 논의를 하고 있느냐. 이게 과연 사법개혁이 맞냐라는 질타를 했습니다. 오늘 토론회에는 얼마 전에 최민희 거화방위원장과 충돌했던 김종민 변호사도 참석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대검과 법무부에 보고를 하게 되고 법무부 같은 경우에는 민정수석실 같은 것으로 아니 저기요. 지금 검찰을 묻지 않았잖아요. 영등포 경찰서 제가 지금 답변하고 있는데 좀 답변 기회를 주십시오. 아니요. 엉뚱한 답변하지 말고 경찰 했어요. 엉뚱한 답변하지 말고 엉뚱한 답변이 아닙니다. 들어가세요.
저는 제가 참고인으로서 아니 아까는 들어가세요. 다른 참고인들 같은 경우에는 진술 기회를 들어가세요. 주시면서 정치투쟁 왜 저한테 하려고 나온 자리 아닙니다. 들어가세요. 저는 정치투쟁하러 나온 게 아닙니다. 왜 제게 싸우려고 달려드세요? 저는- 국회법 제13조 국회 모욕의 죄 알고 계시죠? 모릅니다. 제가 뭘 모욕적인 행태를 국회법 했습니까? 저는 지금 국회에서 불러서 지금 오늘 저녁도 못 먹고 오후 2시부터 지금 9시까지 여기서 지금 벌서고 있었습니다. 제가 왜 저희가 이런 안 대접을 받아야 불렀고요. 됩니까? 대통령의 헌법상 기본권 보장 제도와 권력 분립, 사법권 보장에 위해를 가하는 의회 입법이 추진될 경우 비록 집권 여당이 통과시킨 법률안이라 할지라도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 등을 통해서 헌법을 수호할 책임이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헌법 수호의 책무를 대통령이 다하지 않을 경우 탄핵 사유가 된다고 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할 것입니다. 추미애 법사위에 가서 소신 발언을 했던 차지나 김종민 변호사가 오늘 국민의힘 토론회에 나갔군요. 김영주 의원님. 네. 탄핵 사유가 될 수도 있다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네. 뭐 어쨌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된다 이렇게 강하게 주장한 것 같고요. 저는 사실은 이제 제가 좀 민주당 안에 대해서 가장 불만을 갖고 있는 부분은 26명으로의 대법관 정원도 있을 수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중에 22명을 이재명 대통령 시기에 임명한다. 이게 제일 크게 걸리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민주당에서 답변하시기는 대통령 바뀌면 또 22명 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물리적으로 사실 현재 임기가 대법관이 6년인가요? 그러면 사실은 올해 만약 새로운 22명이 했을 때 6년의 임기를 남겨 있는 사람은 억지로 끄집어낼 겁니까? 불가능한 얘기잖아요. 최소한 민주당이 일정 정도의 어떤 안을 하나의 개혁안으로 한다 그러면 예를 들면 한 3명, 4명씩 이렇게 몇 년에 걸쳐서 대통령에 따라서 혹은 근본적으로 이 안은 이재명 대통령 안에서는 시기 동안 안 한다라든지 그와 같은 원칙 속에서 싸움을 해야만 승리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은 다음 대통령도 22명 임명한다라고 반론을 펴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불가능하죠. 예를 들면 현재 임기를 줄이지 않는다면. 임기를 6년 임기를 3년으로 줄이지 않는다면 그럼 계속 그것이 국가적 낭비일 수 있거든요. 지금 현재 안은 6년에다가 연임 가능한 식으로 그것의 법제적 안정성을 가지고 있고 여러 사회의 다양한 집단들이 골고루 대법원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한 대통령 밑에 22명, 26명이라 답이 있더라도 거의 절대 다수가 현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이 임명되고 그러면 대통령이 또 바뀌면 그와 같은 다수가 임명된다 그러면 중국 공산당식 법원 제도입니다. 어찌 보면 뭐 그 대통령이 뽑은 절대 다수의 대법관이 운영되는 대법원이라고 하는 면에서 과연 그게 상권 분립의 원칙, 대통령과 여권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문제점이 분명히 노정되는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일정 정도 만약 그런 부분만이라도 최소한 이 제도가 통과된다 하더라도 이재명 정부 다음부터 한다든지 아니면 뭐 3명씩 해서 몇 년에 걸쳐서 몇 대 대통령에 골고루 넣는다든지 그 정도의 안이 가져야지 국민도 동의할 수 있고 저와 같은 토론에 대해서도 비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